네, 안녕하십니까. 비자인 코리아의 장만익 행정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F299 장기 거주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많은 외국인들 분들께서 그리고 행정사님들께서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많이 주시는데 거주 비자 중에 그나마 접근하기가 편한 거주 비자 중에 하나가 F299 그 비자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F299 비자는 거주 비자입니다. 거주 비자 중에 크게 양대 산맥이라고 불리는 그 점수제 거주 비자인 F7 비자하고 그다음에 장기 거주 비자인 F299 비자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F299 비자의 비자를 변경했을 때 주어지는 체류 기간은 보통 2년입니다. 맥스로 3년까지 되어 있지만 보통 2년 정도를 부여하고 있어요. F299는 어떤 비자인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떤 비자인가를 설명하는 거가 결국은 어떤 혜택이 있는가를 먼저 보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F299 비자는 1번하고 2번에 나와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고 D1부터 F3 비자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7년 이상인 경우에 비자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E1부터 E7 중에 E6-1과 E6-3 비자를 제외한 E1부터 E7 비자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한국에서 거주할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7년, 5년 굉장히 많이 오래 한국에 거주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요건 자체가 처음에 기간 선정하는 요건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까다롭습니다. 이런 비자로 7년이나 5년 이상을 거주를 했을 때 비자를 변경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그 세부 요건은 조금 이따가 보고 제가 말씀드렸던 혜택이 어떤 것인가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혜택이라는 거는 F299 비자는 1번이나 2번의 항목에 해당하는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7년이나 아니면 5년 이상을 이 해당 비자로 근무를 하고 있을 것. 아예 장기간 출국이나 아예 비자를 반납하고 외국 행동증을 반납하고 출국한 경우에는 기간 선정을 함에 있어서 연속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연속이기 때문에 2년 전에 이 비자를 가지고 있다가 완전 출국해서 다시 입국을 해서 어떤 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합산은 안 되고 단 이 비자가 어떤 비자로 변경이 되는 경우에 계속 한국에서 체류한 경우에 이 비자에 해당하는 그 기간 동안을 합산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D1, D5로 있다가 E7으로 할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기간 합산은 1번 비자, 2번 비자에 해당하는 경우만 가능한데 혜택은 이런 비자로 활동하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F1이나 F3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한국에서 그 체류 자격의 활동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이제 일을 할 수 없는 비자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예를 들면 E7 비자를 예를 들어 보면 E7 비자나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 ING 해당 비자로 일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조건이 충족이 되면 그 이외에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E7 비자를 벗어난 금액을 받고 아니면 계약 관계를 통해서 영리 목적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비자로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 E라는 비자, E6-1, E6-2 또 원어민 같은 경우는 E2 비자를 받는데요. E2 비자 가지고 F299 비자를 발급을 받으려면 E2로 일하고 있는 회화 지도자로서의 일을 하면서 부가적으로 사업이나 다른 쪽에 취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가적인 걸로 사업이나 다른 곳에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전제가 항상 이전에 가지고 있던 체류 자격 취업을 하고 있던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전제입니다. 자, 기간에 대한 거는 일반적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F299 비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조건을 가지게 되면 현재 가지고 있는 체류 자격으로 일을 하고 있는 조건 하에
비자가 변경되면 사업도 할 수 있고 D8이나 D9에 해당하는 거겠죠. 또 취업 가능합니다. 네. 다른 곳의 취업이죠. 기간에 대한 부분들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혜택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요건은 어떻게 되느냐? 요건을 설명해드리면 첫 번째로 기간, 아까 얘기했죠. 7년 이상이나 5년 이상일 것. 그다음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연봉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분이 만약에 E2 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연봉을 산정할 때는 1년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해서 1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했지만 올해 연봉이 더 오르면 합산한 금액이 좀 더 오르면 되겠죠. 연봉은 GNI 이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GNI가 지금 3,300만 원 정도 되죠. 중요한 건 모든 체류 자격에 GNI가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자, E7 비자, 특정활동 비자 중에 일부 그 체류 자격 같은 경우에는 GNI의 1.5배 정도를 연간 수입으로 소득으로 신고가 되어 있어야 돼요. 대표적인 거가 E7-4 점수제 숙련 기능 인력 비자도 GNI의 1.5배, 그러면 4,800이 넘더라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잘 아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세이빙. 얼마만큼 내가 돈을 모으고 있냐. 이게 3천만 원 기준입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을 내가 통장에서 모으고 있어도 되고요. 아니면 전세로 살고 있어도 됩니다. 전세 같은 경우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그 전세 보증금을 넣고 그 다음에 월세로 꾸준히 내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경우는 꼭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세이빙까지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어 능력 시험. 한국어 능력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거는 토픽 한국 능력 시험 2급이나 사회통합 프로그램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5단계 이수입니다. 이게 원래 다른 비자 같은 경우 보면 토픽 2급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2단계 정도의 수준에 해당한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규정상으로는 After 99 비자 신청할 때 토픽 2급 혹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자, 기간에 대한 부분들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연봉이 맞는지, 그 다음에 세이빙 3천만 원 보통 1년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어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보시면 이제 아마 도움이 그냥 되실 거예요. 간단해 보이지만 이 요건 맞추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요건을 이렇게 만족을 하게 되면 여기 대해서 이제 법률 효과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게 해당 비자가 After 99 비자로 이제 변경하면 거기에 대한 이제 효과가 아까 말씀드린 그 혜택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혜택을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촬영하고 있는 E2 비자 및 E2 비자 어학원에서 영어 선생님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다면 그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전제 조건 하에 E7에 대한 특정활동 비자 일을 할 수도 있고 D8에 대한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자 같은 경우